여러분, 내 남편의 사촌형이라는 인간이 내 전 재산을 날려먹고는 감히 우리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에 깡패들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트로트 가락이 울려 퍼지는데 문신이 목까지 치솟은 사내들이 들이닥치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이 집안 인간들 재산날이라고요. 축의금 함옆에서 해벌쭉 웃으며 악수나 나누는 내 남편 이만수. 퇴직금 다 날려먹은 줄도 모르고 세상천지 자기만큼 운 좋은 남자 없다고 믿는 그 멍청한 얼굴을 보며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등 뒤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 참이자 평생 꽃무늬 앞치마 두르고 시어머니 비위 맞추며 동네 제일 가는 살림꾼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고 잡채 접시 나르며 생글생글 웃던 나를 다들 만만하게 보셨겠지요? 하지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인간들이 나타난 순간 내 손끝은 멈췄고 눈빛은 뒤집혔습니다. 상냥하던 미소? 그건 사냥을 시작하기 전의 가면일 뿐이었으니까요. 내 남편 돈 20년을 빨아먹고 이제는 깡패들까지 줄줄이 달고 나타난 이광팔. 내가 오늘 이 잔치상에서 뭘 먹게 될지 상상이나 가니. 세상엔 법보다 무서운 아내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아내가 작정하면 칠순 잔치가 어떻게 피바람 부는 처형장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이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어떤 처절한 복수가 완성되었는지. 자, 이 지옥 같은 칠순 잔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운과 재물운을 함께 그곳까지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연회장 안은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어르신들끼리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손을 붙잡고 웃음꽃을 피우는 사이 주방에서 나온 갈비찜 냄새가 홀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장모님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위에 꽃 코사지까지 달고 상석에 앉아 70평생 처음 받아보는 이 호사를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도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만수 씨는 역시 내가 이번엔 제대로 했다 싶어서 혼자 뿌듯한 얼굴로 가슴을 쭉 폈어요. 사실 이 잔치는 만수 씨 혼자 힘으론 어림도 없었어요. 호텔 연회장 대관료에 음식 비용에 꽃장식에 드레스 코드까지 맞춰 준비한 한복 대여까지. 미자 씨가 새벽부터 발품을 팔아 하나하나 직접 발로 뛴 덕분에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만수 씨는 그저 축의금 함옆에 서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만 했을 뿐이고요. 그래도 미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그냥 좋아했어요. 우리 여보 저렇게 씩씩하게 서 있으면 됐지 하고요. 그 평화가 딱 50분 만에 깨졌어요. 처음엔 소리였어요. 입구 쪽에서 뭔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엔 누군가 웃는 소리, 그것도 경우 없이 크게 웃는 소리가 홀 안까지 흘러들어왔어요. 하객 몇 분이 고개를 돌렸고 어르신 한 분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만수 씨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 입구 쪽으로 눈길을 보냈는데 그 순간 시야에 들어온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처리가 안 됐어요. 목까지 문신을 새긴 사내가 셋이었어요. 양복을 걸치긴 했는데 그게 또 어딘가 어색하게 껴입은 느낌이어서 오히려 더 눈에 띄었어요. 그중 한 명이 입구에 세워둔 꽃바구니를 발로 툭 건드렸고 꽃바구니가 기울어지는 것도 아랑곳 없이 홀 안을 훑어보면서 낄낄댔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만수 씨 발이 굳어버렸어요. 평생 싸움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딱 맞는 성격이라 누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만수였어요. 그러니 저런 사람들 앞에선 머리는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서서 눈만 껌벅이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기 가서 어르신들 잠깐 모시고 안쪽으로 들어가 드려요. 어르신들 놀라실 수 있으니까. 미자 씨였어요. 잡채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마치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었어요. 만수 씨는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님 쪽으로 걸어갔어요. 미자 씨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복 소매를 걷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세 사내 중 가장 덩치 큰 놈이 축의금 한쪽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홀 안 공기가 싸하게 식는 게 느껴졌고 몇몇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꼭 그 타이밍이었어요. 미자 씨가 발을 내디뎠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 말과 함께 미자 씨가 중심을 잃은 척 비틀거리며 사내 쪽으로 넘어졌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정말이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옆에서 봤다면 그냥 발이 걸린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순간 사내가 짧게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 비명이라기보다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미자 씨의 구두굽이 정확히 사내 발등 한복판에 박혀 있었어요. 우연처럼 보였어요. 완벽하게. 미자 씨는 얼른 일어서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발등을 부여잡고 구부러진 사내한테요. 사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게 이상한 건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넘어진 여자한테 발등을 밟힌 건데 왜 이렇게 아프냐고. 홀 안에 작은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결국 상황은 그냥 지나갔어요. 미자 씨는 다시 앞치마를 매만지며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을 돌린 그 뒷모습은 여전히 그냥 평범한 동네 새댁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딱 한 명이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입구 바깥,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손을 멈춘 채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어요. 이광팔이었어요. 그는 미자 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주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다 이내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설마 하고요. 그 설마가 오늘 이 사람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어요. 잔치는 다시 흘러갔어요. 트로트 반주가 재개됐고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홀 안을 채웠어요. 아까 그 소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갈비찜이 오르고 잡채가 돌고 누군가 장모님 귀에 대고 뭔가 재미난 얘기를 속삭이자 장모님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녀처럼 웃으셨어요. 만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역시 잘 차렸다. 오늘 하루만큼은 장모님이 진짜 주인공이시다 하고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찾아 복도로 나갔어요. 복도는 연회장 안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카펫이 두껍게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죽었고 조명도 좀 더 어둡고 차분했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이었는데 만수 씨가 걷다 보니 중간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 그것도 두 개였어요. 만수 씨는 별 생각 없이 걸음을 늦췄어요. 소리가 나는 쪽은 복도 한쪽에 움푹 들어간 비상구 옆 공간이었어요. 어두운 데다 꺾인 구조라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자리였는데 거기 아까 그 문신산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아까 발등 밟힌 놈은 아니었고 나머지 두 명이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서서 연 회장 쪽을 힐끔거리며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 만수 씨는 그게 뭔지 직감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기분이 좀 나빴어요. 저 사람들 왜 저기 있지 하는 정도로요. 화장실을 다녀오면서도 그 두 사내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만수 씨가 연 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듣기에 영 좋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뭔가 비열한 구석이 있는 웃음. 만수 씨가 뒤를 돌아봤을 때 사내들은 이쪽을 보면서도 보지 않는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만수 씨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가 연 회장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 복도에는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카펫 밟히는 소리조차 없는 그 정적이 딱 10초쯤 이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린 건 아무 소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호텔 직원이 CCTV를 확인했을 때 복도 화면에 찍힌 장면은 이랬어요. 사내 두 명이 비상구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화면 왼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어요. 걸음이 아주 느렸어요. 서두르는 기색도 긴장한 기색도 전혀 없이 마치 주방에서 홀로 심부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내들이 그 여자를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여자 쪽으로 발을 내디디며 뭔가 말을 걸었어요. 입모양으로 보아 경우 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복도에 혼자 있는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좀 이상했어요. 여자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사내를 올려다봤어요. CCTV 화질이 썩 좋지 않아서 표정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세가 달랐어요. 주눅드는 기색이 없었어요. 뒤로 물러서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서서 사내를 봤어요. 그 다음 5초가 CCTV 화면에서 제일 이상한 구간이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화면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다만 5초가 지나고 나서 사내 두 명이 나란히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한 명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한 명은 그냥 쭈그러진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 회장 안에선 바로 그 시각 미자 씨가 테이블 사이를 다니며 어르신들 찻잔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복 소매는 다시 내려와 있었고 앞치마도 단정했어요. 누가 봐도 방금 전까지 거기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손 하나 흐트러진 데 없이 찻잔에 차를 따르면서 옆 어르신한테 어머,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만수 씨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 미자 씨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 없는 동안 아무 일 없었어? 미자 씨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방긋 웃었어요. 무슨 일이 있긴요. 어서 앉아요. 갈비찜 식겠다. 만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의심 없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역시 우리 미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젓하고 든든해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복도에서는 그 시각 호텔 직원이 벽에 기대어 있는 사내 두 명을 발견하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사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해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요. 오늘 잔칫날이라 참는 거야. 조용히 꺼져. 그 말이 아직도 귓속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왜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웠어요. 차가운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호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복도 저 끝 연 회장 문이
부드럽게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서 트로트 반주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르신들 웃음소리도요. 그 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들어오는데 사내들은 그 소리가 지금 이 세상 소리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광팔은 이 시각 어디 있었냐고요? 아직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호텔 입구 바깥 흡연 구역에 서서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상대방한테 뭔가를 지시하는 말투였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 때 아니야. 잔치 분위기 최고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담배를 발로 비볐어요. 연회장 안에서 장모님이 화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70평생 이런 날이 없었다고, 딸 잘 뒀다고 연신 말씀하시면서요. 그 웃음소리가 이광팔이 발로 비벼 끈 담배꽁초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잔치가 2시간째로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어르신들 얼굴에 홍조가 돌고 테이블마다 막걸리 잔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있었어요. 장모님은 이미 눈가가 촉촉해져서 손수건을 꺼내 드셨고 만수 씨 처남이 마이크를 잡고 어머니 칠순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박자가 좀 틀려도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오히려 박수가 더 크게 터져 나왔어요. 그런 날이었어요. 틀려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그냥 다 괜찮은 날. 미자 씨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주방 입구 쪽에 서서 처남의 노래를 듣다가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장모님이 손수건으로 눈을 누르시는 걸 보면서요. 미자 씨가 장모님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모셨는지는 오늘 이 자리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대관료, 음식, 꽃, 한복, 사진사까지 하나도 빠진 게 없는 이 자리는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만든 자리였어요. 그것도 그 며느리가 혼자서 다 만든 자리였어요. 그 마음이 뭔지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지고 처남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장모님이 입을 가리며 웃으시던 그 순간이었어요.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소리가 좀 컸어요. 노크도 없이 쾅 하고 열리는 바람에 가까이 앉아 계시던 어르신 몇 분이 어깨를 움찔하셨어요. 문 쪽으로 시선이 쏠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깐 말을 잃었어요. 이광팔이 들어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양옆으로 사내들이 따라 들어왔는데 하나, 둘, 셋이 아니었어요. 홀 안 사람들이 나중에 기억하는 숫자가 저마다 달랐어요. 10명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20명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갑작이었고 그만큼 압도적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차림새에 비슷한 체격이었고 그 중간에 이광팔이 마치 행사의 주인공처럼 걸어 들어왔어요. 52살이라고 하기엔 번들번들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었어요. 양복 안감이 빨간색이었고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하나씩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연회장 한가운데 서더니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마치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이라는 듯이요. 그리고 만수 씨를 찾았어요. 이만수.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트로트 반주 소리가 뚝 끊길 만큼이었어요. 음향 담당 직원이 황급히 음악을 껐고 호란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어르신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엄마 소매를 잡았어요. 만수 씨는 자기 이름이 저렇게 불리는 걸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이만수, 내 마누라가 돈이 좀 있다며. 오늘 여기서 결판 좀 내자고. 이광팔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흥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렇게 낮고 태연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서 있던 독사 두목이 팔짱을 끼고 연회장 안을 한번 훑어봤어요. 34살이라고 했어요. 젊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젊은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미 많이 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무섭거나 흥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이 일처럼 느껴지는 사람의 눈빛이요. 어르신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몇몇 분들이 가방을 챙기셨어요. 그러자 독사 두목이 손을 들었어요. 그 한 동작만으로 부하들이 연회장 출구 쪽으로 움직였어요. 막아서는 거였어요.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요. 나가시려고요? 잔치가 이제 시작인데. 그 말에 어르신 한 분이 주저앉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거예요. 만수 씨 처남이 앞으로 나서려다 독사파 사내 하나가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밀었어요. 가볍게 밀었는데 처남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사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 하나로 알 수 있었어요. 만수 씨가 두 손을 들었어요. 형, 여기 우리 장모님 잔칫날이잖아. 어르신들 계시잖아. 제발 이러지 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이 이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사정하는 것.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두 손 모아 비는 것. 이광팔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비열하던지 옆에서 보던 사람들 가슴이 다 내려앉을 만큼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주방 쪽 문이 열리면서 서빙 카트가 나왔어요. 카트 위에는 육수통과 국그릇들이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고 카트를 밀고 나오는 사람은 미자 씨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카트를 밀며 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광팔이 미자 씨를 봤어요. 그리고 손짓을 했어요. 부하 둘이 카트 앞을 막아섰어요. 어딜 가려고. 미자 씨가 멈췄어요.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로 막아선 사내들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그 눈빛을 본 독사 두목이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 여자 눈빛이 뭔가 이상했다고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는데 그게 왜인지 자기가 더 무섭게 느껴졌다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어요. 미자 씨가 두 사내를 번갈아 보다가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켜요. 어르신들 식사하셔야 해요. 그 말이 명령인지 부탁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당연한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항의도 아니고 애원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사내 하나가 피식 웃으면서 카트를 손으로 밀쳤어요. 국그릇 하나가 카트에서 미끄러졌어요. 그 뜨거운 국물이 사내 바지 위로 쏟아졌어요. 사내가 뒤로 물러서며 욕을 뱉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미자 씨가 그걸 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카트가 밀렸으니 국그릇이 넘어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봤어요. 사내도 본인이 민 거니까 본인 실수라는 걸 알았어요. 뭐라 따지려고 미자 씨를 봤는데 미자 씨는 그 국그릇이 쏟아지는 동안 정확히 어디를 향해 기울어지게 됐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손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홀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 그 느낌이 이광팔 눈썹 사이를 잠깐 좁혔어요. 저 옆였네 하고 그가 속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만수 씨는 그 순간에도 미자 씨한테 빨리 들어가 있으라고 눈짓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나서지 마 하는 얼굴로요. 미자 씨는 그 눈짓을 봤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 아주 짧게 눈으로만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여보.
소리 없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만수 씨 가슴을 더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저렇게 태어난 걸까요? 만수 씨는 그게 아내의 의젓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공포를 인식 못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미자 씨는 카트를 다시 천천히 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홀 안 테이블들 사이로 조용히 움직이면서 손가락 하나로 무전기처럼 생긴 작은 기기를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내 살짝 눌렀어요.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눌렀다가 그냥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버튼 하나가 오늘 이 잔치의 나머지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는 걸 이광팔은 꿈에도 몰랐어요. 홀 안이 이상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폭발하기 직전인데 아직 폭발하지 않은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잖아요. 찻잔을 테이블 끝에 밀어놓은 것처럼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 안 떨어진 그 순간이요. 연회장 안이 딱 그랬어요. 이광팔과 독사파 사내들이 출구를 막고 서 있고 하객 어르신들은 자리에 굳어 계시고 만수 씨는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팽팽한 공기 속에서 미자 씨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카트를 밀며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저 여자는 저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카트를 밀며 이동하는 동선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독사파 사내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었어요. 의도가 있는 움직임이었는데 그걸 눈치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광팔이 만수 씨 앞으로 걸어왔어요. 만수야, 나 진짜 어렵게 여기 온 거 알지? 형이 그냥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투자 건 있잖아. 그거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말이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갑자기요. 아까 그 위협적인 기세는 어디 가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한테 어려운 부탁하는 사람처럼 말을 낮췄어요.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치고 들어갈 때는 확 압박하다가 상대가 당황하면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그렇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만수 씨가 그 말에 또 흔들렸어요. 형, 그건 내가 당한 거잖아. 형이 가져간 거잖아. 내 퇴직금을. 알아. 근데 그게 형도 피해를 봤다고. 형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형도 다 날린 거야, 사실은. 이광팔이 만수 씨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육수통 뚜껑이 카트에서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크진 않았는데 조용한 홀 안에서는 꽤 크게 들렸어요. 사람들 시선이 카트 쪽으로 쏠렸고 독사파 사내 2명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딱 그 1초 사이였어요. 미자 씨가 카트 방향을 틀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뚜껑을 줍는 척 허리를 숙이면서 카트를 옆으로 밀었는데 그 카트가 독사파 사내 2명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형태가 됐어요. 사내들이 카트를 피하려고 몸을 비틀었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어요. 출구를 막고 있던 대형에 딱 하나 구멍이 생긴 거예요. 미자 씨는 그 구멍을 쓴 게 아니었어요. 그 구멍을 어르신들한테 열어드린 거였어요. 연회장 한쪽 구석에 계시던 어르신 4분이 그 틈으로 조용히 빠져나가셨어요. 호텔 직원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직원이 어르신들을 옆 홀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독사파 사내들이 그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어르신 몇 분이 빠져나간 뒤였어요. 독사 두목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야, 출구 제대로 막으라고 했잖아.
부하들이 허둥지둥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순간 독사 두목의 시선이 미자 씨한테로 갔어요. 카트 옆에 서서 조용히 뚜껑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여자. 그게 우연이었는지 의도였는지 판단이 안 됐어요. 우연이라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고 의도라기엔 저 여자가 지금 너무 태연했어요. 미자 씨가 고개를 들어 독사 두목을 봤어요. 두목님, 여기 어르신들 많이 놀라셨어요. 혈압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심장 안 좋으신 분도 계세요. 그 부분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투가 공손했어요. 진짜로 부탁하는 것처럼요. 근데 독사 두목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뭔가 이 여자한테 말려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디서부터 말려드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됐어. 신경 꺼. 그렇게 짧게 끊었어요. 미자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다시 카트를 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방향이 달랐어요. 주방 쪽이 아니라 연회장 중앙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카트 위에는 여전히 육수통이랑 국그릇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광팔 옆을 지나칠 때 살짝 기울어졌어요. 뜨거운 육수가 이광팔 양복 소매 위로 흘러내렸어요. 어머나. 미자 씨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행주를 꺼내 들었어요. 닦아드리려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어요. 이광팔이 소매를 보면서 미간을 찌푸렸어요. 뜨거운 건 아니었어요. 이미 좀 식은 육수였으니까요. 근데 양복이 젖었어요. 그것도 오늘 입고 나온 비싼 양복이요. 이광팔이 미자 씨 손을 쳐냈어요. 됐어, 비켜. 미자 씨가 물러섰어요. 표정은 여전히 당황한 얼굴이었는데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뭔가 계산을 마친 사람의 눈빛이요. 아주 잠깐, 딱 그 눈빛이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이광팔이 만수 씨한테로 다시 돌아서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만수, 장난하냐? 내가 오늘 그냥 갈 것 같아? 내 마누라 통장 들고 와. 지금 당장. 만수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뒤편 테이블에서 장모님이 작게 신음을 흘리셨어요. 손을 가슴에 얹으신 채로요. 옆에 앉아있던 만수 씨 처남이 장모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낮게 속삭이면서요. 그 모습을 미자 씨가 봤어요. 카트 손잡이를 잡은 미자 씨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요. 그 손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 손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야. 미자 씨가 카트를 옆으로 밀어두고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어요. 차분하게 끈을 풀어서 접어두는 것처럼요. 아무도 그 동작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독사 두목만 빼고요. 그 사람은 미자 씨가 앞치마를 벗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깨 뒤쪽이 서늘해졌다고 했어요. 나중에요.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요. 뭔가 시작되기 전에 오는 그 느낌 아시잖아요. 폭풍 전에 바람이 딱 멈추는 그 순간처럼 연회장 안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자 씨가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이광팔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이광팔이 반사적으로 미자 씨를 봤어요. 오늘 여기 누구 초대로 오셨어요? 질문이었는데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어요. 낮은 건 똑같았는데 그 낮음의 결이 달랐어요. 상냥한 낮음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낮음이었어요. 이광팔이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여편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자 씨가 연회장 테이블 위에 깔려있던 테이블복 끝을 손에 쥐었어요.
길고 흰 천이었어요. 잔치 분위기를 위해 새로 깔아둔 꽤 두꺼운 천이었어요. 그 천이 미자 씨 손 안에서 말려 올라갔어요. 채찍처럼. 아무도 그 다음 5초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들 기억하는 장면이 조금씩 달랐어요. 분명한 건 독사파 사내 5이 그 5초 안에 바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광팔이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뒷걸음질을 쳤다는 것이었어요. 만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껌벅이고 있었어요. 저게 내 마누라가 맞나 싶은 얼굴로요. 테이블보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꽹과리 소리처럼 귓가에 쟁쟁하게 남았다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기억했어요. 칠순 잔치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세상에는 딱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 독사 두목은 평생 앞으로 나가는 쪽이었어요. 그게 이 바닥에서 34세 두목자리까지 오른 이유였고, 그게 이 사람의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자기 부하 5이 바닥에 나뒹구는 걸 봤어요. 테이블보 하나를 들고 선 여자한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여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보통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 이광팔이 보고 있었고 자기 부하들이 보고 있었어요. 지금 물러서면 이 바닥에서 끝이었어요. 독사 두목이 선택을 했어요. 만수 씨한테로 걸어갔어요. 만수 씨는 그 순간까지도 미자 씨가 방금 한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게 내 마누라가 맞나? 저게 진짜 내 마누라가 맞나 하고요. 그러다 독사 두목이 다가오는 걸 보고 뒤로 반 발짝 물러섰는데 그 반 발짝이 전부였어요. 독사 두목의 손이 만수 씨 멱살을 잡았어요. 그 큰 손이 와이셔츠 깃을 틀어주는 바람에 만수 씨 발이 바닥에서 살짝 들렸어요. 이 여편네가 보통이 아니네. 근데 있잖아요, 아줌마. 남편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협박이라기보다 확인하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흥분한 사람은 실수를 해요. 근데 이렇게 차갑게 계산하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해요. 만수 씨 눈이 미자 씨한테로 향했어요. 여보, 괜찮아, 나 괜찮아. 미자야, 제발 더 나서지 마. 목이 잠긴 목소리였어요. 겁이 나는데 아내가 더 다칠까봐 그게 더 무서운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무서운 건 자기가 다치는 게 아니라 미자 씨가 다치는 거였어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미자 씨가 만수 씨를 봤어요. 테이블볼을 손에 쥔 채로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멱살이 잡혀서 발이 살짝 들린 남편의 얼굴을요. 그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겁에 질린 눈물이 아니라 아내가 걱정돼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걸 미자 씨가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 눈물 하나가 이 여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미자 씨 얼굴에서 뭔가가 사라졌어요. 상냥함도 아니고 침착함도 아니고 그 모든 걸 조율하고 있던 어떤 여유 같은 것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채워졌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웠어요. 근데 그 뜨거움이 무서웠어요. 너. 미자 씨가 독사 두목을 봤어요. 우리 여보 건드렸냐? 질문이었는데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이었어요. 이미 다 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단단하던지 독사 두목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웃기고 있네, 이 아줌마가. 독사 두목이 만수 씨 멱살을 잡은 채로 미자 씨 쪽으로 반 발짝 다가섰어요. 기싸움이었어요. 뒤로 물러서면 지는 거니까 이쪽에서 먼저 압박을 해야 했어요. 부하들도 그 신호를 읽고 미자 씨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홀 안 어르신들이 숨을 죽이셨어요. 장모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제발 하고 입술을 달싹이시면서요. 그 순간 미자 씨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테이블볼을 내려놓았어요. 스르르 소리도 없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독사 두목이 그걸 보면서 비로소 어깨의 힘을 한번 풀었어요. 그래, 이게 맞지 하는 얼굴로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테이블볼을 내려놓은 미자 씨 손이 허리춤으로 갔어요. 앞치마 끈을 풀어서 옆에 놔뒀을 때 그 앞치마 안에 꽂아뒀던 만수 씨 지팡이가 손에 잡혔어요. 아까부터 거기 있었어요. 만수 씨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오늘 챙겨온 지팡이였는데 미자 씨가 입장할 때 슬쩍 받아서 앞치마 옆에 끼워뒀던 거였어요. 아무도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지팡이가 손 안에 잡히는 순간 미자 씨 자세가 달라졌어요. 아주 미묘하게요. 어깨가 내려가고 발이 어깨 너비로 벌어지는 그 변화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자세를 바꾼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봤다면 그건 자세를 바꾼 게 아니라 준비를 마친 거였어요. 독사 두목 바로 뒤에 서 있던 부하 하나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왜 이상한 건지를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저 여자가 갑자기 커 보인다는 느낌이었어요. 체격이 커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였는데 그 변화가 무서웠어요. 미자 씨가 독사 두목을 향해 걸었어요. 천천히 멈추지 않고요. 독사 두목이 손에 힘을 줬어요. 만수 씨 멱살을 더 세게 주면서 이리 오면 이 남자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미자 씨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태도가 독사 두목 머릿속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어요. 저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저 여자가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건가? 아니면 저 여자가 지금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가?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머릿속을 지나가는 바람에 판단이 흐려졌어요. 그 흐려진 딱 1초 사이였어요. 미자 씨 지팡이가 낮게 회전했어요. 독사 두목의 무릎 안쪽을 정확히 건드리는 각도였어요. 세게 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확한 자리를 딱 건드렸어요. 근데 그게 충분했어요. 무릎에 힘이 빠진 독사 두목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만수 씨 멱살을 잡은 손의 힘이 그 순간 풀렸어요. 미자 씨가 남편을 잡았어요. 여보, 뒤로. 그 한마디가 아까 독사 두목이 했던 말과 같은 톤이었어요. 낮고 단단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목소리요. 만수 씨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가 떨렸는데도 물러섰어요. 독사 두목이 무릎을 짚고 일어서면서 미자 씨를 봤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계산하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그게 뭔지 독사 두목 본인도 바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일어서면서 미자 씨 얼굴을 다시 봤을 때 그제야 그게 뭔지 알았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저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저 여자를 보면서 갑자기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머릿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요. 칼가오리. 그 이름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독사 두목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설마, 설마, 설마. 이 바닥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성파 전략실장. 가장 얇은 날붙이 하나로 급소만 건드린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수년 전 홀연히 사라져서 지금은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그 사람. 독사 두목이 이 바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제일 먼저 들은 이름이 그거였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의 이름으로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한복 대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남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어요. 독사 두목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미자 씨가 그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상대가 알아봤다면 이제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였어요. 뒤편에서 만수 씨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어요. 여보가 저렇게 씩씩하게 버텨주고 있으니 이 위기도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하는 얼굴로요. 아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상대방 눈빛이 왜 저렇게 달라진 건지 그런 건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 미자 대단하다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연회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시작된 소리였는데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발소리였어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발소리였어요. 이광팔이 그 소리를 듣고 연회장 문 쪽을 봤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어요. 발소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시작된 것 같았는데 그게 순식간에 연회장 문 바로 앞까지 닿아 있었어요. 빠른 것도 빠른 거였지만 그 소리가 가진 무게감이 달랐어요. 그냥 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이광팔이 그걸 느꼈는지 연회장 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을 안 했어요. 독사 두목은 그 소리보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자한테서 눈을 못 뗐어요.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뒤죽박죽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바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선배한테 들은 얘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이름 3개 중에 하나, 해성파 전략실장 칼가오리. 몇 년 전에 홀연히 사라져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남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어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독사 두목은 판단이 안 됐어요. 미자 씨는 독사 두목의 그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굳이 확인시켜줄 필요도, 굳이 부정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 사람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거였어요. 그게 이 여자의 방식이었어요. 싸우기 전에 상대가 먼저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쾅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열렸어요. 문이 양쪽으로 부드럽게 밀리면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왔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어르신들 나중에 기억하시기로는 10명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그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식이었어요. 뛰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러나 막힘없이 들어와서 연회장 안을 한 바퀴 훑었어요. 독사파 사내들이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어요. 그런데 그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독사파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들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해 있었어요. 미자 씨 쪽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제일 앞에 선 사내가 미자 씨를 보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연회장 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광팔 입이 벌어졌어요. 누님. 저 사내가 저 여자한테 누님이라고 했어요. 한복 입고 앞치마 두르고 오늘 하루 종일 잡채 나르던 저 여자한테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재조합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하루 봐온 장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발이 잠긴 채 쭈그려 앉아있던 부하들, 육수가 정확히 자기 소매 위로 쏟아지던 그 각도, 테이블보 하나로 5명이 바닥에 나뒹굴던 그 5초, 그리고 독사 두목이 저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핏기를 잃은 것까지. 그게 다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이광팔은 평생 사람을 이용하면서 살아왔어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인지 구분하는 눈이 있었어요. 그 눈이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었어요. 빠르게, 아주 빠르게요. 슬슬 뒷걸음질이 시작됐어요. 독사 두목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검은 정장 사내들이 독사파를 에워싸는데 걸린 시간이 놀랍도록 짧았어요.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숫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세가 달랐어요. 독사파 사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판단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독사 두목이 미자 씨를 봤어요. 혹시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4.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40살 중년 여자 앞에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미자 씨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대답 대신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났어요. 탁 하고요. 그 소리가 어찌나 선명하던지 연회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쪽을 봤어요. 지팡이를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무기를 든 사람보다 무기를 내려놓은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요. 독사 두목이 그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더 무릎이 떨렸어요. 미자 씨가 한 발짝 앞으로 걸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내가 직접 찾아가요. 그게 다였어요. 협박도 아니고 으름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정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근데 그 담담함이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어요. 독사 두목은 그 말을 들으면서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버티려고 했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이 바닥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 앞에서는 안 된다고요. 홀 안 어르신들이 그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아까까지 숨을 죽이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는 뭔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손수건을 손에 꼭 쥔 채로 미자 씨 쪽을 보고 계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아까 무서워서 나오던 눈물하고는 달랐어요. 그건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만수 씨는 연회장 한쪽에 서서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사내들이 누님이라고 부르는 아내를, 독사 두목이 저렇게 떨면서 바라보는 아내를, 이광팔이 슬금슬금 뒷걸음치면서 피하려는 아내를요. 머릿속이 하했어요. 이 사람이 내 마누라가 맞는 건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아침에 같이 된장찌개 먹고 여기 같이 온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맞는 건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미자 씨가 잠깐 만수 씨 쪽을 봤어요. 딱 한 번만요. 아주 짧게요. 그 눈빛이 뭔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미안한 것도 있었고, 괜찮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오래된 것 같은 눈빛도 있었어요. 오래 묵어둔 이야기를 꺼내기 직전의 눈빛 같은 것이요. 만수 씨는 그 눈빛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눈빛 앞에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요. 이광팔이 연회장 문 쪽에 거의 다 닿아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문이었어요. 저 문만 나가면 된다. 일단 나가고 보자. 그 생각 하나로 뒷걸음질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봤어요. 검은 정장 사내 둘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저기 간 건지도 몰랐어요. 아까 들어올 때 이미 동선이 짜여 있었던 거였어요.
이광팔이 미자 씨를 봤어요. 미자 씨는 그때 만수 씨 지팡이를 집어들어 남편한테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여보 지팡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네주려는 것처럼요. 마치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됐다는 듯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광팔은 처음으로 자기가 오늘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연회장 안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트로트 반주가 다시 켜진 게 아니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시작하신 박수 소리였어요. 처음엔 한 분, 그 다음엔 두 분, 그러다 연회장 안하객들 박수 소리가 하나로 모아졌어요. 만수 씨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 건지는 몰랐어요. 무서워서인지, 놀라서인지, 아니면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때문인지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건네주는 지팡이를 받아들면서 만수 씨가 물었어요. 여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데 저렇게 누님이라고 해? 미자 씨가 남편 손 위에 지팡이를 얹어주면서 조용히 웃었어요. 글쎄요. 여보가 기가 세서 다들 도우러 온 거 아닐까요? 그 말이 끝나고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이광팔한테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 건지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리는 조용하게 이루어졌어요. 요란하지 않았어요. 고함도 없었고 주먹이 오가는 소리도 없었어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독사파 일당을 다루는 방식은 마치 오래 해온 일을 능숙하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났어요. 독사파 사내들은 하나씩 연회장 바깥으로 나갔어요. 질질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발로 걸어나가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모습으로요. 독사 두목은 그 장면을 보면서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부하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칼가오리라는 이름이 박혀서 꼼짝을 안 했어요.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이 바닥에서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건드리면 안 되는 이름이라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사내 한 명이 독사 두목 옆으로 와서 낮게 말했어요. 나오세요.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음 순서를 알려주는 것처럼요. 독사 두목이 미자 씨를 한번 봤어요. 미자 씨는 그 시각 만수 씨 옆에 서서 장모님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독사 두목 따위는 이미 시야에 없는 것처럼요. 그게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당신은 이미 끝났다는 거요. 독사 두목이 걸었어요. 스스로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이요. 문을 나서기 직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는데 미자 씨는 여전히 그쪽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독사 두목은 자기가 오늘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그제야 실감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연회장 안에 남은 건 이광팔이었어요. 이광팔은 문 옆에 서 있었어요. 뒷걸음질을 치다가 검은 정장 사내들한테 막혔고 그 이후로는 그냥 거기 굳어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 자리 주인인 척 활보하던 사람이 지금은 연회장 구석에 몰린 형국이었어요. 양복 소매에는 아직도 미자 씨가 흘린 육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묘하게 오늘 하루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미자 씨가 이광팔 쪽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그 걸음이 어찌나 여유롭던지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긴장할 정도였어요. 이광팔이 그 걸음소리를 들으면서 등에서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번들번들하던 얼굴이 그새 창백해졌어요. 미자
씨가 이광팔 앞에 섰어요. 딱 2걸음 거리였어요. 서방님, 오늘 여기 오시면서 뭘 가져가실 생각이셨어요?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낮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낮은 목소리가 연회장 안전체에 다 들렸어요. 어르신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죽이셨어요. 이광팔이 입을 열었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먼저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어요. 평생 말로 먹고 산 사람이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을 처음 겪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만수한테 오해가 있어서 풀러온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궁색했는지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광팔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미자 씨가 잠깐 말없이 그 얼굴을 봤어요. 그 시간이 이광팔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뭔가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도 되게 정확하게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서방님이 만수 씨한테서 가져가신 퇴직금이 얼마였더라요? 이광팔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투자 손실이라서. 투자 손실이요. 미자 씨가 그 말을 한 번 되뇌었어요. 그냥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 번 굴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짧은 반복이 어떤 반박보다 더 명확하게 그 말의 거짓을 드러냈어요. 이광팔 입이 다물렸어요. 미자 씨가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정장 사내 중 한 명이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봉투가 이광팔 앞으로 왔어요. 이광팔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이광팔이 그동안 만수 씨한테서 가져간 돈의 흐름이 정리된 서류들이었어요. 날짜도 있었고 금액도 있었고 이광팔 이름이 들어간 계좌 내역도 있었어요. 꼼꼼하게 빠진 것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흔적을 안 남기는 사람은 없어요.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미자 씨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지금 이광팔한테는 가장 무거운 것이었어요. 이 서류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는 서방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경찰, 검찰, 그리고 이광팔이 지금까지 사귀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서류가 한 장씩 전달될 수 있다는 거. 이광팔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 바닥에서 사기꾼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법보다 입소문이에요. 이 서류가 돌기 시작하면 이광팔이 쌓아온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잖아요. 이광팔 다리가 풀렸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냥 몸이 꺾이는 게 아니었어요. 평생 남 위에 서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보다 강한 것 앞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만수 씨가 그 장면을 봤어요. 형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요. 평생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 말이라면 뭐든 믿었던 만수 씨가 그 형의 무릎이 꺾이는 걸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배신당했던 기억이 올라와서인지 아니면 그래도 20년 넘게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라서인지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왔어요. 이광팔이 바닥을 보면서 말했어요. 미자야, 아니 형수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형수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오늘 들어와서 처음 쓰는 호칭이었어요. 그 호칭이 얼마나 뒤늦은 건지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미자 씨가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광팔을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에 승리감 같은 건 없었어요. 이겼다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곤한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피로감 같은 거요. 만수 씨 퇴직금, 이자 붙여서 한 달 안에 돌려드리세요. 날짜는 서류 제일 뒷장에 적혀 있어요. 그게 다였어요. 길게 훈계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더 빌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것을 말하고 끝이었어요. 그게 이 여자의 응징 방식이었어요. 상대를 바닥에 오래 두는 것보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 이광팔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옆에서 장모님이 조용히 손수건을 눈가에 대셨어요. 아까 무서워서 누르시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딸이 시집가면서 고생할까봐 마음 졸이셨던 세월 사위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잠 못 주무셨던 밤들이 한꺼번에 올라오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미자가 다 해줬구나. 그 말씀을 입 밖으로 내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손수건을 누르시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연 회장 안이 고요했어요. 아까와 다른 고요함이었어요. 아까는 겁에 질려 숨죽인 고요함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다 끝났을 때 오는 고요함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연 회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쏟아진 그 빛이 장모님 칠순 케이크 위에 내려앉았어요.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로 가만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광팔이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로 연 회장을 나갔어요.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걸음이었어요. 아무도 그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시선을 줄 필요가 없어서였어요. 검은 정장 사내들도 하나씩 자리를 비웠어요.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내가 미자 씨 쪽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연 회장 문이 닫혔어요. 남은 건 장모님과 하객 어르신들, 만수 씨 처남, 그리고 만수 씨와 미자 씨였어요. 처음 이 잔치가 시작됐을 때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공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만수 씨가 아내를 봤어요. 미자 씨는 이미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있었어요. 아까처럼 차분하게 끈을 매면서 주방 쪽으로 걸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여보. 만수 씨가 불렀어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미자 씨가 돌아봤어요. 케이크 들어올게요. 어머님 촛불 불어야죠.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만수 씨는 하려던 말을 잃어버렸어요. 뭘 묻고 싶었는지도 잠깐 잊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 씨가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걸음이 아까 카트를 밀던 걸음이랑 똑같았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냥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요. 앞치마를 두른 그 뒷모습이 오늘 내내 봐왔던 그 뒷모습이었어요. 근데 만수 씨는 이제 그 뒷모습이 아까와 달라 보였어요. 뭐가 달라진 건지는 설명을 못하겠는데 분명히 달랐어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 느낌이요.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던 건지요. 장모님이 만수 씨 손을 잡으셨어요. 사위, 자네 복 받은 거야. 그 한마디에 만수 씨 눈이 또 뜨거워졌어요. 주방에서 케이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가 직접 들고 오는데 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작은 불꽃이 미자 씨 얼굴을 환하게 비추면서 연 회장 안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생일 축하 노래를 시작하자 연 회장 안이 그 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까의 그 살벌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노랫소리가 물처럼 채워졌어요. 장모님이 그 케이크 앞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웃으셨어요. 70평생 이런 생일은 처음이야 하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이런 생일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장모님이 촛불을 부셨어요. 한 번에 다 꺼지지 않아서 2번 부셨는데 그게 또 웃음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괜찮아요, 괜찮아, 한 번 더 하면서 박수를 치셨고 장모님은 쑥스러우신지 손으로 입을 가리시면서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얼마 전까지 이 연회장에 흘렀던 공기와 어찌나 대조가 되던지 보는 사람들 가슴이 다 뭉클했어요. 미자 씨가 케이크를 잘라서 어르신들께 한 접시씩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아까 일이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니, 없었다는 듯이라기보다 그냥 원래 이 사람의 자리가 여기라는 것처럼요.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케이크를 드리면서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하고 낮게 여쭤봤어요. 그 목소리가 오늘 내내 들어온 그 상냥한 목소리였어요. 어르신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까 그 일을 목격한 눈으로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으니까요. 케이크 접시를 들고 앞치마 차림으로 다니는 이 여자가 테이블볼을 채찍처럼 휘두르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 손이 다 말하고 있었어요. 만수 씨는 장모님 옆에 앉아서 케이크를 받아들었어요. 포크를 들었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아까부터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딱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 것들, 들은 것들, 느낀 것들이 뒤섞여서 어느 것 하나를 먼저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아까 검은 정장 사내들이 들어올 때요. 그 사내들 눈이 다 한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미자 씨 쪽을요. 그리고 누님이라고 했어요. 미자한테 누님이라고요. 만수 씨 미자가 40인데 저 사내들 중에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독사 두목이 미자 씨를 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광팔이 무릎을 꿇었어요. 만수 씨가 포크를 내려놓으면서 미자 씨 쪽을 봤어요. 미자 씨는 그 시각 장모님 옆에 앉아서 어머님 케이크 맛있으세요? 하고 여쭤보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너무 맛있다고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미자 씨가 그 손을 양손으로 감싸주면서 눈가를 살짝 붉히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내 마누라다. 만수 씨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당연한 말인데 왜인지 새로운 말처럼 느껴졌어요. 2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오늘 처음 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이길래. 만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미자 씨한테는 아직 아무것도 못 물어봤어요. 타이밍이 없었어요. 아까는 상황이 그랬고 지금은 장모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굴리면 굴릴수록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만수 씨가 자기만의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래, 내 기가 새서 그런 거야. 이 사람 진심이었어요. 평소에도 조상님이 도우셨다느니 자기 기가 새서 악당들이 겁먹는다느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 저 사람들이 다 물러간 것도 검은 정장 사내들이 나타난 것도 이광팔이 무릎을 꿇은 것도 결국은 자기가 기가 강해서 하늘이 도운 거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깨를 한번 펴고는 옆 테이블 처남한테로 걸어갔어요. 처남, 내가 오늘 기가 제대로 발동이 됐나 봐. 저 나쁜 놈들이 내 기를 느끼고 다 도망간 거라고. 처남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입에 넣으려던 케이크를 멈췄어요. 형부, 오늘 형부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처남도 사람이 좋아서 그냥 삼켰어요. 그냥 맞아요,
형부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수 씨가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미자 씨가 그 모습을 봤어요. 처남 옆에서 어깨를 펴고 씩씩하게 걸어오는 남편을요. 저 남자가 오늘 한 일이라고는 두 손 들고 제발 이러지 마라 빈 것. 그리고 여보 괜찮아. 나 걱정 마라 한 것. 그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저 얼굴을 보세요. 세상 다 구한 사람 얼굴이에요. 미자 씨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소리내지 않고 웃는 그 웃음이 어찌나 인자하던지 옆에서 보시던 장모님이 덩달아 웃으셨어요. 뭐가 웃긴지는 모르시는데 미자 씨가 저렇게 웃으니까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만수 씨가 자리에 앉으면서 미자 씨를 봤어요. 여보, 나 오늘 고생했지? 저런 나쁜 놈들 앞에서 내가 버텨줘서 내가 도망칠 수 있었던 거잖아. 미자 씨가 남편 얼굴을 봤어요. 도망이요? 위험하니까 뒤로 피하라고 내가 신호 보냈잖아. 눈짓으로. 미자 씨가 잠깐 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 진짜로 자기가 아내를 피신시켜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대단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여보 덕분에 살았어요. 미자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웃음기가 실려 있었는데 만수 씨는 그걸 감동받아서 목이 메는 거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어깨를 한 번 더 폈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뭘 알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저러는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미자 씨가 지금 저 얼굴을 보면서 진짜로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저 사람이 저렇게 터무니없어도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자 대단한 척해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멱살 잡혔을 때 눈물 흘리면서 여보 나서지 마 했던 그 마음이 진짜라는 걸 미자 씨는 알았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게 이 남자의 전부이고 미자 씨가 이 남자 곁에 있는 이유였어요. 귀엽긴. 입 밖으로 낸 건 아니었어요. 혼자 속으로 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 안에 오늘 하루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장모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다가 만수 씨 손을 한 번 토닥이셨어요. 사위, 미자 잘 부탁해. 만수 씨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장모님, 당연하죠. 제가 미자 평생 지킬게요. 하고 힘차게 대답했어요. 미자 씨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웃었어요. 이번엔 소리가 조금 났어요. 작게, 그러나 따뜻하게요. 창밖으로 오후가 저물고 있었어요. 호텔 연회장 유리창 너머로 노을빛이 들어오면서 테이블 위를 주황빛으로 물들였어요. 케이크 위의 촛불은 이미 꺼졌지만 그 자리가 아직 따뜻한 것처럼 연회장 안이 그런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시면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 정말 잊지 못할 잔치였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그 말이 오늘만큼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몸으로 알고 계셨으니까요. 미자 씨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정리했어요. 테이블볼을 걷고 꽃바구니를 챙기고 남은 음식을 포장하면서요. 직원들이 도와드릴게요 했는데 미자 씨는 괜찮아요 하면서 혼자 다 했어요. 이 사람의 방식이 그랬어요. 시작도 끝도 직접 하는 거요. 만수 씨는 그 옆에서 뭔가 도우려고 했는데 번번이 미자 씨가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짐 가방만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연회장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허공에다 주먹을 한 번 질렀어요. 오늘 내가 제대로 기를 발산했어. 하는 얼굴로요. 미자 씨가 그 모습을 보다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연회장 문이 닫히기 직전 장모님이 미자 씨 손을 한 번 더 꼭 잡으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손만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손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이 그 손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미자 씨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두 사람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연회장을 나서면서 만수 씨가 미자 씨 옆으로 바짝 붙어 걸었어요. 여보, 오늘 많이 무서웠지? 나 옆에 있어서 괜찮았어? 미자 씨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남편 얼굴을 봤어요. 응, 여보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게 진심이었냐고요. 그건 미자 씨만 알아요. 아니,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호텔 복도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만수 씨가 지팡이를 짚고 미자 씨가 그 옆에서 짐가방을 들고요. 어깨가 살짝 닿을 만큼 가까이 걸으면서 두 사람 발걸음이 묘하게 박자가 맞았어요. 오래같이 걸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박자요. 복도 끝 창문으로 노을이 길게 뻗어 있었어요. 그 빛 안으로 두 사람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만수 씨가 걸으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진짜 대단했지? 솔직히. 미자 씨가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했어요. 응, 여보가 제일 대단했어요. 그 목소리 끝에 아주 작은 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만수 씨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뿌듯한 얼굴로 어깨를 폈어요. 미자 씨는 그 옆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인지 웃음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세 가지가 다 섞인 건지요. 그냥 오래같이 살아온 사람이 상대방 터무니없는 말을 들으면서 짓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만수 씨가 먼저 들어서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여보, 뭐해 안 들어와? 미자 씨가 걸어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 문이 닫혔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까 그 요란했던 시간들이 다 어디로 갔나 싶을 만큼 고요했어요. 카펫 위에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꽃바구니도 제자리에 서 있었고 조명도 처음처럼 차분하게 켜져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달랐어요. 연회장 복도 끝 화분 옆에 아까 독사파 사내가 발로 건드렸다가 기울어졌던 꽃바구니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언제 누가 세운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어느 순간 바로 서 있었어요. 그 꽃바구니가 노을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칠순 잔치는 그렇게 끝났어요. 장모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셔서 오랜만에 세상 모르고 주무셨다고 했어요. 꿈도 안 꾸셨다고요. 그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만수 씨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다가 역시 내 기가 문제야 하면서 스스로 흐뭇해하다 잠들었어요. 미자 씨는 만수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일어나 창문 앞에 섰어요. 밤하늘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오래, 아주 오래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누웠어요. 남편 등 쪽으로요. 그 등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인 것처럼요.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어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부부가 있어요. 싸우는 부부도 있고, 무뚝뚝한 부부도 있고, 말 한마디 없이도
통하는 부부도 있어요. 어떤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내 사람 눈에 눈물 나는 걸 못 보는 사람, 그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사는 사람, 그게 어쩌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제일 강한 사람이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행운이 배달될 거예요.